이번 시간에는 애플리케이션 진입 화면 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론트를 슬슬 이제 시작하면서 느낀 간단한 소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백엔드에게 프론트는 어렵다. 네. 쉽지 않다라고 적었는데 어렵습니다. 네. 프론트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타입스크립트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이제 HMR이라고 그러죠. 핫 모듈 리로드 라는 용어의 약자인데 HMR이 좀 늦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소스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좀 늦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백엔드 입장에서는 이게 타입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를 포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애플리케이션 진입 화면을 이제 만들면서 그 레이아웃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에 레이아웃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진입한 그 화면의 레이아웃을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증인가를 위한 로그인입니다. 로그인하고 회원 가입 레이아웃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보시면 그냥 로그인 화면 하나 있고 각 링크 이제 걸면은 이제 회원 가입이나 뭐 패스워드 찾기 뭐 이런 화면으로 이제 넘어갈 때는 그냥 통 레이아웃을 그러니까 위에 아래 이렇게 살짝 뭐 색깔 좀 주고 아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을 레이아웃으로 통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했고요. 애플리케이션 기본 레이아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 이제 메뉴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더 왼쪽, 더 구석에 있는 왼쪽에는 각 모듈들에 대한 아이콘을 제가 배치를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지금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채워야 될지 좀 고민 중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검색 부분, 그 다음에 하단에는 요것도 좀 고민이긴 한데 이제 뭔가 이제 그 채팅, 우리 챗 GPT처럼 그런 기능을 한번 넣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죠. 네, 보시면은 이제 로그인 화면 이렇게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요거는 이제 뷰티파이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그 리스판시브한 그런 레이아웃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요쪽 우측에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다국어 기능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잉글리시 이제 한국어 이렇게 되게끔 했고요. 기본 디폴트가 다국어가 지원이 되게끔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죠.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작업자가 들어가는 화면에 대한 레이아웃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쪽에 이제 모듈들에 대한 아이콘이 들어갈 거고, 해당 모듈들에 대한 메뉴들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고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도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쪽 이렇게 자동으로 사라지죠. 자동으로 사라지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클릭을 해서 나타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점차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분리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로그인한 사용자는 업무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아까 보셨던 통 레이아웃 로그인 화면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라우터를 이제 구성을 해 봤습니다. 라우터를 구성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은 원뎁스 라우터 있죠. 이쪽 디폴트 오스 이렇게 원뎁스 라우트는 레이아웃 기준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발을 오래 하고 이제 메뉴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했던 백엔드 개발자로서의 생각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이 라우트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저 스스로. 이 방법을 뭐 어느 사이트 가서 보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뎁스를 레이아웃으로 구성을 하면 어떨까 하고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되게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동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자 기호에 맞는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파라라는 것을 알아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노트를 정리하는 법. 그러니까 메모를 잘 쓰거나, 그러니까 메모를 잘 쓰는 법,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메모를 썼어요. 메모를 썼는데 그 노트들이 대부분은 주제별로 정리를 해놓죠. 정리를 할 때. 근데 그게 아니라 작업별로 정리를 하라. 요런 컨셉이 이제 파라라는 요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요 4개 단어의 약자입니다. 파라. 그래서 요 영상 제가 링크 설명란에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정도 보시면은 제가 라우트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을 가지시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작업장에 따라서 레이아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창고 같은 데서 뭐 작업자들이 이제 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니까 버튼들이 커야 되겠죠. 그쵸? 레이아웃도 큼지막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에서 뭐 계산기 누르는 거 버튼 크죠? 예, 그 단말기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뭐 데이터 분석,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뭔가 이제 결산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엑셀처럼 그리도 막 데이터 그리드 놓고 작업하는 게 또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이 라우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왼쪽에 이제 메뉴를 보여줄 건데, 이 왼쪽에 보여주는 메뉴는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우리가 인증 인가를 통해서 뭔가 OS 권한 있죠. 메뉴에 대한 접근 권한. 메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어차피 이제 로그인 하면 부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필터링해서 메뉴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라우트 구성을 화면에 보여주는 메뉴 순서랑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여기 출드런 쪽에 이제 이렇게 라우트 정보들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임, 패스, 컴포넌트 뭐 이런 거 넣는데 여기에 이제 메타 정보를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권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필터링 해버리면 끝이니까 뭐 라우트를 소스에 이렇게 구성을 할 때 화면에 보여주는 메뉴 순서랑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맞는 것 같고, 실제로 노트 정리하는 법 파라라는 거를 딱 봤을 때 확신을 얻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레이아웃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라우터 구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다국어. 다국어이기 때문에 이제 다국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 i18에는 적용을 시켜놨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국어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할 때 이 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좀 이제 알아보니까 i18n only라는 only 예. 확장을 좀 하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보니까 다국어를 입력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i18n으로만 이제 검색을 해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 지원되는 프레임워크가 아주 다양하게 뭐 앵귤러, 뭐 리액트, 뷰 이렇게 많은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제일 처음에 설정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우리 그 팔레트 명령창 있죠. 컨트롤 시프트 P 혹은 이제 맥에서는 이제 옵션 커맨드 시프트 P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이 창에서 이제 로케일 경로 자동 감지 해가지고 i18n 세팅을 했을 때 그 랭귀지를 이렇게 담아두는 그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 경로를 얘가 자동적으로 좀 찾아주더라고요. 만약에 찾지 못했을 경우에는 수동 설정으로 그 경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좀 빔 확장이 있는데 이 빔 확장하고 좀 충돌이 나나 해서 빔 확장을 그 기능을 이제 턴오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삭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턴오프해도 안 돼가지고 빔 확장을 아예 삭제를 시켜봤습니다. 삭제를 시키니까 저는 이제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좀 몇 번 이제 껐다 켰다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GitHub 들어가서 이제 매뉴얼 타고 이렇게 Q&A까지 이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확장자를 JSON으로 하는 게 확실하게 좀 좋다,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확장자를 처음에 제가 작업했을 때는 이제 TS로 했는데 아니 뭐 그럴 필요 없었죠. JSON으로 확장자를 이제 바꾸고 소스를 살짝 수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기능을 이제 살펴보면서 한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창을 풀로 안 놓고 조금 줄여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확장해서 i18n으로 검색하면은 i18n only 올인원이니까 저는 only라고 좀 읽겠습니다. 그래서 only 얘를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잘 안 되시는 분은 매뉴얼을 좀 보셔야 되니까 여기에 쭉 보다 보면은 FAQ 뭐 이런 게 있어요. 닥스 FAQ를 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안 되실 때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주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P 눌러가지고 i18n only 하면은 로켓 경로 자동 감지 이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제 껐다 켜 몇 번 한두 번 정도 껐다 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때 여기 X 버튼 눌러가지고 끄지 마시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여기 팔레트 창에서 리로드라고 보시면은 여기 창 다시 로드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실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언어 이렇게 T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적용한 페이지를 하나 볼게요. 로그인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사용자 이메일, 패스워드를 잊었나요? 한글로 나오죠? 한글로 입력했던 게.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얘를 이제 수정하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키가 보입니다. 커서가 들어가면 키가 보이고 커서가 빠지면은 내가 설정한 언어가 보이게 돼요.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하고 여기 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요런 게 생기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영어랑 한국어 두 가지를 해놨거든요. 영어를 이렇게 하면은 디폴트가 영어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어로 하면은 한국어로 보여주고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i18n 적용했을 때 보통 $T를 쓰는데 T만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뷰3에서 이제 셋업 컴포지션 API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use i18n을 뭐 $i18n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뷰2에서는 이제 이런 옵션 API에서는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이제 this.i18n.t 이렇게 아마 이제 쓰실 텐데 컴포지션 API에서 이제 use i18n 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t만 이렇게 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꺼내고 로케일을 변경을 하려면 t 말고 하나 더 꺼내야 되는데요. 로케일이라는 것도 꺼내주고 이 로케일을 이제 select 여기 있죠. 네, select에 이제 요쪽에 이제 t 얘가 모델 V 모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시면은 바로바로 변경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이 로케일 모델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를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코딩을 리팩토링을 해 나갈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스토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바뀔 수 있게끔 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API에서는 i18의 기능을 이용하려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을 어떻게 하냐? 여기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요런 게 생겨요, 버튼이. 그러면은 이 페이지로 딱 진입을 했을 때 지금 어떤 키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조금만 이따 좀 보시고요. 일단 이제 키를 등록하고 다국어를 등록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하드 코딩된 문자열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펼치면은 하드 코딩된 문자열을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이 페이지는 다 작업을 해놔서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고, 그 다음에 os.view로 들어가면은 뭐 한국어 뭐 하드 코딩된 문자열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얘네들은 지금 언어 변경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굳이 키로 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더 팩토리 뭐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죠. 네,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이미 이제 찾아가지고 요 랭귀지라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언어 요거를 클릭을 이제 커서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랭귀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랭귀지라고 표시가 되고, 이게 지금 키가 사용이 되고 있고, 이 랭귀지라는 키는 이제 소스에 여기 언어 설정한 부분 있죠. 랭의 잉글리시에 en의 랭귀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kokr의 랭귀지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사인인 포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제가 일일이 손으로 쳐가지고 키 여기다 입력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그인 페이지 여기 위쪽에 하나 좀 헬로우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고, 얘를 이제 키로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스 레이아웃, 커맨드 C, 커맨드 V가 익숙하지 않아서 네. 여러분들은 익숙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왔으면은 이제 이 헬로 더 팩토리라는 거를, 이 문자열을 여기 이제 왼쪽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누르면은 하드 코딩된 문자열이 여기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고, 이제 얘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i18의 메시지로 텍스트 추출. 네. 클릭 이렇게 하시면은 위쪽에 이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키를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네, 알아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엔터 치고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저는 지금 컴포지션 API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달러가 빠진 거를 해야 되죠. 예, 달러가 빠진 거. 예,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제 저장을 해 볼게요. 저장을 하면은 우선은 이렇게 보이죠. 지금 i18의 세팅을 디폴트로 영어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어로 돼 있지만은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영어로 보여주게 되죠. 이거는 이제 i18의 기능이고요. 잉글리시, 네, 이렇게 잉글리시로 하게 되면 키가 보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됐던 이유는 아마 제가 이제 디폴트를 한국어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자, 여기 이제 커서를 올리고 가만히 이제 올려주세요. 예, 올려주시면 지금 떴죠. 이렇게 팝업이 하나 뜹니다. 이렇게 팝업이 뜨면은, 자, 이제 영어가 지금 없네요. 예. 영어를 이제 헬로 더 팩토리 엔터, 네, 쳐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어 지금 바꿔줘야 되죠. 네, 다시 클릭해서 된 거를 안녕 공장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커서를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빼면은, 여기 지금 한글 보이죠? 네, 여기 한글로 이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안녕 공장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화면을 보면은 안녕 공장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영어로 바꿔주시면은 English 영어로 이렇게 다국어 키 입력하는 게 굉장히 쉽죠. 예. 아까 전에 이제 키를 이렇게 가만히 올려가지고 여기서 편집을 하잖아요. 여기서 편집을 하면은 i18의 그 랭귀지 그 파일에 영어에 이렇게 제가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하지는 않았죠.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KOKR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때 다국어 작업을 하시는데 아주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 하면서 제가 작성한 이 프로젝트에는 타입스크립트를 적용을 시켜 놨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얘를 이제 타입스크립트에서 제이손으로 바꿨는데 타입스크립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빨간 줄이 막 거지니까 좀 꼴보기 싫어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tsconfig 있죠. 예, tsconfig 제이손에 이렇게 제이손을 추가를 해 주시면 빨간 줄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지만 이제 그 뭔가 데이터를 받아와서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그 라우터가 이제 적용이 된 부분. 그 라우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들어가면은 얘는 아니고 이 부분이 이제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라우터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타이틀을 넣어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route.name 해가지고 name에 있는 그 텍스트를 가져오게끔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거는 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이제 요 확장이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키로 들어간 부분들 라우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우터에 보시면 이 네임을 이제 키로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 라우터의 그 메타 속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놨고 요 네임을 요 네임을 키로 받고 요 키들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놓은 거죠. 예, 등록을 해두게 되면은 요거를 불러와서 뿌려주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시죠? 네, 여기 지금 이제 한국어, 영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저는 이제 작업을 해놓고, 저는 이 작업을 이제 메타 정보로 빼가지고 그 메타 정보에서 키로 관리하게끔 다시 한 번 더 리팩토링을 해야 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다국어 작업하실 때 i18n only라는 요거를 잘 활용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제는 이제 JWT 방식으로 백엔드를 제가 일단 작업을 해 뒀는데 이 백엔드와 이제 방금 작성한 요 로그인 화면하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을 연결을 해야 되고요. 요 연결을 할 때 상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뭐 JWT로 하면 이제 토큰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토어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리프레시 토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리프레시 토큰은 이제 HTTP only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HTTP secure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쿠키로 구현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백엔드 쪽에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이제 그 쿠키에 담아서 보내주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프론트에서는 리플래시 토큰을, 그러니까 토큰이 만료가 돼서 리플래시 토큰을 한번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쿠키에 있는 정보를 보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스토어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메뉴별로 이제 이걸 체크를 해야 되겠죠. 토큰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라우터 쪽에 내비게이션 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efore each라고 돼 있죠. 네, before each 외에도 뭐 인터셉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메뉴 안쪽에 들어갔을 때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가드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백엔드 하셨던 분들은 이제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구현을 해야 돼서 내비게이션 가드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은 로그인이 됐을 때는 이제 업무 페이지로 가고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로그인 페이지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진입 화면 구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 진입 화면 구성을 이렇게 이제 코딩을 쭉 하면서 그냥 뭐 블로그나 뭐 깃허브에 있는 소스를 그냥 가져다가 그냥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놔서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나름대로의 뭐 파라라는 이런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구성을 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로그인 하나를 개발을 하시더라도 그냥 로그인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뭔가 그 자신만의 철학을 담아서 한번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도전을 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